나는 평범하다. 어려서부터 크게 부족하지도 크게 넘쳐나지도 않는 삶을 살아왔다. 요즘 세상엔 이 평범이라는 것도 참 갖기 힘들어졌다고들 한다. 근데 나는 이렇게 평범하기에 오히려 불행의 굴레에 영원히 갇혀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을 수도 있겠다. 얘기하자면 이러하다. 평범이라는 울타리.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나 다른 재능에도 평범한 수준이었다. 성적도 보통 정도였고 어려서 피아노나 미술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재능은 딱히 없었다.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재능도 재능인데 뭔가를 진득이 하는 게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졸업할 때쯤 되니 이제 나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나를 고민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2년이라는 꽤 오랜 시간을 방황했던 것 같다. 주변 친구들 보면 나는 창업을 할 거야, 나는 공방을 차릴 거야, 나는 카페를 할 거야, 나는 강사가 될 거야, 나는 회사에 취직할 거야, 나는 마케팅이 좋아, 나는 개발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개발자가 되려고 등등. 주변에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대부분 있었다. 뭐 계획이야 나도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부러웠던 건 그들은 그들만의 삶의 취향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난 그게 없었다. 그리고 난 그 이유를 결핍의 부족이라는 데에서 찾게 되었다. 딱히 어떤 무언가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 새로운 시도가 없었기에 나에게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자극은 찾아오지 않았다. 그냥 현 상태 안정, 즉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살아갔다. 그랬더니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몰랐다. 그래서 딱히 하고 싶은 분야가 없어서 일단 회사에 취업을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머리가 아팠다. 딱히 하고 싶은 직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한참 동안을 고민하다 결심했다. 나는 커리어를 쌓기보다는 나의 결핍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당시에 내가 진단했던 나라는 사람은 결핍이 없어서 삶이 너무 잔잔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고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흔히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무 중에 하나가 영업이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영업이라는 직무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게 내가 첫 회사를 영업직으로서 뛰어들게 된 계기였다. 앞서 말했듯 평범함이 주는 불행도 있다. 물론 반대로 평범함이 주는 행복도 매우 크지만 말이다. 평범의 굴레에 갇히지 않기 위해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만들어 주었다. 회사를 다닐 땐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지나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그랬다.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염증, 발열 같은 건 달고 살았다. 물론 그만큼 열심히 했기에 나는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입이 되기도 했었다. 근데 그 고통을 지금은 나는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 자신에게 고통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했던 선택이 영업직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경험이 참 소중하다. 매일 퇴근길을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나날들이었지만 지금은 앉아서 그때 얘기를 24시간 얘기해봐라 해도 들뜨는 마음으로 이야기꾼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렬하고 배운 점이 참 많은 시간이 되었다. 세이노의 가르침. 나는 자기계발서를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책을 읽으라면 나는 주로 소설과 자기계발서를 집어들곤 했다. 커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도 자기계발서는 꼭 찾아 읽는 편이다. 자기계발 서적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만 해도 정식 출간되지 않았다. 그래서 작가가 온라인에 엮어놓은 이야기를 누군가가 책처럼 제본해서 판매를 했었고 당시에 나는 이걸 구해서 읽었다. 얼마 전에 교보문고 웹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나는 이걸 책 아이쇼핑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세이노의 가르침이 정식 출판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정말 반가운 마음에 책장에 꽂아뒀던 이 책을 얼마 전에 다시 펼쳐보았다. 전에 읽었을 때 인상 깊고 좀 엽기적이라 혼자 책을 읽다가 실소를 터뜨려서 포스트잇을 붙여놨던 구절이 있다. 오랜만에 또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록해 두려 한다. 자식이 부자가 되길 원하면 가족 모두가 판자촌에서 살아라. 작가 세이노는 말했다. 큰 부자들은 대부분 하나같이 가난했던 과거를 갖고 있다. 어째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자가 된 사람들보다는 하류층에서 태어나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가난을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가난하였던 생활 수준이 출발점이었기에 그곳으로 언제라도 되돌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어 갖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날리는 실패를 당하게 되어도 제로점으로 되돌아가 재출발을 할 줄 안다. 수없이 많은 부자들이 사업이나 투자에서 실패하거나 홍수나 화재 등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가도 재기에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제로점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제로점에서 출발했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로점으로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야 하는 미지의 불안한 공포로 비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실패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실패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 되는 일도 별로 없게 된다. 세이노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부자로 산다. 나는 딸들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 중 하나는 낮은 곳에서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들이 중학생이 되면 아빠가 갑자기 망했다고 말하고 거짓으로 재산을 몽땅 차압당하는 것으로 연극을 꾸미자. 그리고는 판잣집으로 이사가서 단칸방 생활을 하자. 너는 파출부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는 뭐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모르겠다. 우리 둘은 허름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판잣집에서 나와 숨겨놓은 진짜 집에 가서 낮에 있다가 저녁에는 다시 애들이 있는 판잣집으로 돌아가자. 물론 애들에게는 돈이 전혀 없는 듯 처신하고 등록금은 일부러 늦게 주자. 맛있는 것이 먹고 싶으면 우리끼리 몰래 밖에서 외식하고 들어가고 딸들에게는 수제비나 먹이자. 봉투 붙이는 일 같은 것도 가져와 딸들에게 시키자. 이 계획은 아내의 반대로 인해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아내분은 농담하는 줄로 알았다고 한다. 엄마의 입장. 책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몇 개 있는데 나는 특히 이 내용을 좀 좋아한다. 이 부분의 적자는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헝그리 정신이 없다는 점에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늘 의문을 갖고 살았기에 특히 인상이 깊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엄마에게 이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와 나는 부모 입장이라 그런지 반대해. 물론 자식이 그렇게까지 결핍을 겪으면서 성공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가난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나중에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나는 되물었다.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화살이 돌아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나를 빤히 보고는 부드럽게 얘기하셨다. 안 겪어봤잖아.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 고통을. 우리 아버지는 달동네에서 자라셨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엔 걸어서 1시간 반이 넘는 등굣길을 산 넘어 걸어 다니셨다고 한다. 남들은 흔히 먹는 반찬도 어릴 땐 귀해서 아니 아버지 집의 형편에는 귀해서 그래서 못 먹어본 반찬도 많다고 하셨다. 나는 이걸 아주 커서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몰랐다. 아버지에게 성장기는 이런 환경이었다는 걸.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탓하신 적이 없다. 그런 생각조차 단 1초도 하지 않고 사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버지를 떠올리며 어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아빠는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원망 안 하시잖아? 엄마는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마저 얘기하셨다. 사람마다 돈 그릇이 다르고 마음 그릇이 달라. 자식이 가난과 결핍을 경험해서 그걸 발판 삼아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식의 그릇이 작을 수도 있지. 자식이 강하기보단 여리고 독립적이기보단 의존적일 수도 있지. 이건 사람이 모두 제각각이듯이 자식마다 개성도 다른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의 경우라면 성공은 일단 다음 문제고 오히려 트라우마로 크게 남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부모로서 엄마라는 역할로서 자식이 지나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음 편하게 두고 볼 자신은 없어. 나는 자식 입장에서 엄마는 자식을 안쓰러워하는 부모 입장으로 자식이 크게 성공하려면 극한 가난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각자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본 그대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이자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혹시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었더라도 조금은 둥글게 받아들여 주었으면 한다. 나 ISFJ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사람 건드리면 좀 인격이 바뀐다. 나 농담. 끝.